분위기가 달라지질 않습니다. 매물리가 제가 오늘 자료까지는 좀 늦게 나와서 취합이 안 됐고요. 4만 개 전후의 흐름에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만큼 내려와야 된다. 지금 매물 반토막이 되어도 괜찮다. 이 자체로서 이미 2만 공급, 2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세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000개대에 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8,600개. 월세가 문제죠. 월세는 8,000개대를 계속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양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료를 다 만들어 놨는데 영상을 못 올렸었거든요. 거래량 73건. 7자 나온다? 우리한테는 8자가 익숙한데 7자가 나와? 이번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점진적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근데 이 증여라는 변수가 좀 컸다. 증여라는 변수가 좀 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거래량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1844에서 1850건대 요맘때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6월의 거래량 이때가 지금 이게 막차거든요. 막차.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막차입니다. 막차가 떠난다고 사람들이 우짜 몰려드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아니죠. 지지난달과 같이 견주어 봤을 때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 적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지지난달과 거래량이 30일까지 있으니까 같이 31일 달리는 날까지 견주어 봤을 때 요 비슷한 날짜를 견주어 봤을 때 6월의 거래량이 다시 좀 더 많이 좋아질 걸로 봤는데 또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중간중간 몇 번은 바뀌는 느낌입니다. 중간중간 몇 번은 바뀌는 느낌이에요. 확 핀다. 분위기가 살아난다. 이런 서울에서 아무리 신고가니 정고점에 근접 고가의 아파트들 정고점의 90% 이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들의 이야기.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끝난 거래대금 어마하게 분위기 치솟았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요.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5월달에, 4월달에, 5월달에 뭐 때문에 저렇게 건당 거래대금이 치솟았는가? 그러면 빌리브 헤리티지로 가봐야 됩니다. 빌리브 헤리티지로 한번 가볼게요. 표가 얼마나 보이는지 요쯤 하면 다 보이겠네요. 자, 2월달에 빌리브 헤리티지 계약이 2월달에 거래는 2건 있었습니다. 2월달에 별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 미치지 못했어요. 3월달에는 빌리브 헤리티지 저거 한 12억 13억 하는 물건이 거래가 20건 있었어요. 건당 거래 대금이 살짝 들리죠. 여기 보시면 3억 4천 3억 2천대에서 3억 4천대로 들렸습니다. 자, 그 다음 4월달에는 빌리브 헤리티지 거래가 무려 40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거래 대금이 3억 5천 중반으로 3억 5천 5백 수준으로 또다시 한번 점프업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5월달까지 완판되었는 것 같은데요. 거래가 한 60여 건 있었습니다. 60여 건 빌리브 헤리티지. 이 가격이 보통 한 12억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2억 정도 선. 이 비싼 아파트가 저렇게 60개 정도 거래가 되니까 건당 거래 대금이 확 치솟았습니다. 저런 효과도 일부 가능해요. 이제 끝나고 나니까 건당 거래 대금이 뚝 떨어졌죠. 이게 되게 본연의 모습이죠. 이게 조금 예외적인 것들. 나중에 이런 차트나 이런 해석이 없이 보면은 건당 거래 대금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미분양 소진한다고 급급해가지고 죽을 똥을 싸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데 나중에는 우리 지나가면 이 숫자만 남기 때문에 이 영상이 아마 나중에 지나온 발자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3억 4,500 수준 요 수준으로 그냥 이제 쭉 흘러가겠죠. 요게 평당 1,000만원이죠.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면 대구에서는 좋겠더라. 그러면 대구 사람들의 평균 자산은 얼마냐? 평균 자산? 제가 이 말씀도 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죠. 평균 자산이 얼마냐? 2.3억, 2.4억.
이거 평균 아니죠. 예, 평균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중위소득이라고 말씀드리죠. 혹은 중간소득 1등에서 100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50등. 나는 2.4억의 순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50등. 그리고 30등은 좀 높아요. 30등은 한 4.3억, 4.4억 뭐 이맘때 됩니다. 이맘때. 그러면 내가 상위 30% 정도의 자산이 있다. 그렇다면 평당 1,000만 원짜리 집 정도 살고 예금 통장에 한 1억 정도 꽂아두면 이것이 가장 평균의 모습 중에서도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자, 거래량 6억 이상 여기 보시면 아예 싼 것도 안 해. 나 아예 싼 거 3억 이하에 막 30년 차 넘어가는 것들 아예 안 해. 그게 조금 심화되는 것 같고요. 비싼 거 엄청 살래. 자, 빌립 헤리티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5월 달에 빌립 헤리티지 여기에서 50을 아니다. 60을 빼면 됩니다. 60을 빼면 돼요. 빌립 헤리티지만큼 빼볼게요. 그리고 4월 달에는 숫자를 아까 40을 빼면 됐죠. 여기 20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에서 100, 200, 0 이렇게 놓고 차트를 보정해 보면 작년 기준으로는 120, 170, 170, 203, 213, 170, 180, 190 이 분위기에서 다시 110으로 쭉 떨어졌다가 24년이 되면서 거래량이 다시 뭐 110, 186인데 보정하면 166, 218인데 40을 빼면 180, 269인데 요 분위기죠. 요게 보정된 차트입니다. 지금 실제로 거래량만 보면은 와 비싼 아파트 많이 사고 분위기 와 우주로 올라가네 로켓 발사하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로켓 발사하는 이런 느낌 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차트를 보정해 놓고 나니까 작년 전고점의 거래량을 뚫지 못했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살아난 것처럼 하지만 그가 아닐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해석을 덧붙이는 이유죠. 해석을. 야, 네가 150건 돌파하면은 분위기 달라진다면서. 예, 그건 과거에는 그랬죠. 150건을 돌파했을 때마다 분위기가 좋아졌죠. 근데 이때 6억짜리 아파트, 지금 6억짜리 아파트 개수를 하면 지금이 6억짜리 아파트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거래량이 또 6억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도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은 정말 세밀하게 비싼 아파트 투자하실 거면 그 정도는 좀 계산을 하시고요. 저는 계산 안 할래요. 몇 시간씩 막 들여가지고 하는 그 보람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오케이. 요거 차트, 무작정 맹신할 것도 아니다. 이 차트라든지 이 눈에 보이는 숫자들에 대한 좀 해석을 가미하면서 그것이 어느 순간 뭐 소설로, 내피셜로 이렇게 흘러들지언정 요런 거 분석하고 숫자 놀이 하는 거 재밌어요. 자, 수성구 거래량 굉장한 것처럼 보여줬지만, 예, 빌립 헤리티지 여기도 한 60개 빼고, 여기도 40개 빼고, 여기에 20개 빼고, 이렇게 해보면 딱히 수성구 대단해요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은 없더라. 수성구가 또 뭔 일이 있잖아요. 이때 뭐 황힐리, 또 뭐 버머 아이파크, 또 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죠. 아이파크 1차만 했나요? 또 뭐 2차 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후분양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거 이름에도 불구하고 못 치고 나가는 거죠. 2017년 같이 짱짱하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가열차게 치고 올라가던 이런 모습이 누군가는 재현될 거라고 했는데 재현될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뭐 3,000건 4,000건 치고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고 올해 상반기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6월에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7월이면 갑자기 분위기가 확 살아나느냐? 7월이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돼요. 대출 총액이 줄어들어요. 더 많이 빚내서 더 많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어. 더 많이 빚내서 사고 싶지만 정부에서는 온갖 정책 자금으로 밀어주지만 그래서 빛나라 시즌 XX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그리고 사람들의 나이도 점점 먹어가면서 또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분양권 거래량, 지금은 아파트 그나마 거래량 좀 되고 있거든요. 분양권 시장 죽었어요. 토지 시장 죽었어요. 주택 시장, 일반 아파트 제외한 비아파트 시장 거래량 죽었어요. 그나마 얘가 남아있어요. 몇 개월 만에 보니 위치 괜찮은 데는 다 온라인네요라고 뭐 이런 글들 수도 없이 많이 보지만 지난 1년 큰 변화 없다가 사실이죠.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다. 작년 1월달 이후로 뭐 2월, 3월, 4월 이때 바짝 올라갔던 게 그게 다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큰 변화가 있는 곳이 있나요? 한두 건 자기가 보는 거? 자, 분양권 거래량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딱 남아있는 게 아파트 하나. 그 아파트 중에서도 연차가 오래되는 거 제외하고 3억 이하 제외하고 3억에서 한 5억짜리 얘들도 별로 힘 못 쓰고 6억짜리 그 이상 한 9억 10억짜리 얘들 한 5천만 원 1억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다예요. 지금 시장에 다예요. 나머지는 작년 이후로 모든 것이 멈춰 있다. 오히려 이 가격 싼 아파트들은 오히려 더 하락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의 모습이고 내가 보니까 내가 관심 있게 보는 아파트 9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9억 8천까지 갔던데 니는 이것도 안 보냐? 대구의 아파트가 68만 개예요. 68만 개. 그래 한두 건 올랐는 거 가지고 와가지고 난리법석 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댓글 잠깐만 볼게요. 댓글 잠깐만 보고 실거래가 살펴보고 아침에 제가 커피 준비하기를 잘했지. 40분 맨날 하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40분째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실거래 가격 댓글 살펴보고 실거래 살펴볼게요. 러블리님 거는 말씀드렸고 초록의 힘님 내용도 봤고 퇴직하는 선배님 살던 아파트 팔고 신규 아파트에 퇴직금까지 넣고 대출 받아서 나가시는 거 보니 제가 답답하네요. 어떻게 사실지. 야, 거의 뭐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거의 뭐 노자금이잖아요. 그래서 목돈 나간 일도 생기잖아요. 뭐 자녀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대소사에서 또 돈이 나가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고 뭐 살다가 보면 아플 수도 있을 것이고 음 그냥 집 사서 가면 축하해 주면 됩니다. 축하해 주면 됩니다. 집에서 찬밥에 물 말아서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뭐 다 각자 원하는 거 뭐 좋은 집을 깔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난 뭐 대충 뭐 괜찮더라. 보통 일반적인 집도 괜찮더라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옳다 그르다 정답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펜타일즈 저 5억 넘어가지 않나요? 경산 펜타일즈? 음, 2% 이자. 아무튼 그 지역들에서 인기 있는 곳들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할 겁니다. 시골 지역에도 보면요. 젊은 사람들 4억 후반 저 한창 시끄러울 때 한 6억까지 올라갔었죠. 펜타일즈. 음, 아마 뭐 시골 지역 이런 데 가도요. 그 지역 유지들
새로 지은 아파트들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요. 다 옮겨 다니고, 또 이제 낡은 아파트 되면은 그거보다 조금 소득이 작은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또 채워 넣기도 하고, 뭐 딱히 많이 지어지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경산이 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름 인기 있는 곳들은 그나마 좀 선방하고 선방한다. 그 선방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아무튼 조금씩 떨어지더라도 괜찮다. 더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배 아이팍으로 아까 민님 아까 진천 쪽 이야기 하셨는데, 월배 아이팍, 대천이죠, 대천. 뭐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 아마 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1차가 유천동. 아, 저 그 동네 옛날에 성 끊고 공부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음, 그거 괜찮습니다. 이 동네 괜찮습니다. 뭐 외곽이니 뭐니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한테도 경산 펜타일즈를 고를래? 유천동을 고를래?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유천동 고를 것 같은데요. 신생아 특례 2%대 혜택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대 뭐 2.6%, 7%, 2%는 아니 2%가 나온다 그러면은 소득이 좀 예전에 살펴봤었잖아요. 보통 한 연봉 5천 정도, 가구 소득이 5천 정도 되면 2%대 이 정도였던 것 같고, 소득이 많아지면 또 금리 또 2.7%, 2.67%가 보통 평균이었던 것 같고, 1%는 진짜 연소득, 가구 소득이 2천만 원 되는 사람이 1.7%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1%대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좀 지나갑시다. 빌리브 버머 2차. 3년 차가 되었는데 여기 3년 차로 쓰여 있지만 이제 한 바퀴 돌았죠. 이제 요렇게 되면 짝수 22년도 입주했는 아파트면 24년 되면 이제 거래 좀 되고 이렇죠.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털고 갈 수 있는 부분. 9평 11억 2천. 월성 2편한 65평 10억 5천. 16년 차. 16년 차. 저거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대구 기준으로 치면은 우리 사람의 나이 기준으로 치면은 뭐 중위연령쯤 됩니다. 아파트 나이들 쭉 따져봤을 때 16년 차 정도면 중위연령쯤 돼요. 그렇게 많이 된 거 아니에요. 20년 넘어가면 이제 사람 나이로 치면 50대는 좀 넘어갔다. 이런 느낌. 범어 SK뷰 2층 10억 2천. 범어 엘리넷들 9억 6천. 요런 거 한두 개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올라님 뭐니, 이거 직거래네. 요거 빼고 뭐 몇 개, 많이 내세울 것도 많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 가지고 오더라. 이거 봐라. 수성 효성 해링턴 블레이스 봐라. 이 대단하지 않냐. 1억 4천이다. 이 근래에 뭐 5억 후반, 6억 초반, 뭐 6억 중반까지도 가격 갔었나요? 7억 4천이다. 일단 요거 의심부터 해야 되잖아요. 뭔데 이거 네가 대단해서 7억 4천까지 갔는데 의심해서 살펴보면 29층. 요거 예전에 9억 5천에 거래되던 그 복층 있는 그 아파트구나. 그 타입이구나. 그래서 7억 4천 누군가는 대단해요 하지만 9억 5천까지 갔던 애야. 골드클래스 센텀 5억 7천. 요 인접해 있잖아요. 같이 중동에 나란히 인접해 있는 요것들 가격 보시면은 얘가 5억 7천인데 얘가 7억 4천이라고? 아니거든요. 상인 2편한 10층 5억 3천. 근데 아까 펜타일즈와 아, 펜타일즈와 아까 아이파크 이 놓고 고민했을 때는 아이파크를 선택했을 것이고, 아이파크와 이 편안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연차가 이게 한 10살 정도 차이 나니까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연차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걸 따져가지고 비슷합니다. 그냥 이 가격대로 이 시장이 평가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도 아마 그 평가는 이 세평이라 그러나요? 세평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5억 3천짜리, 5억 초반 동네, 5억 초반 동네, 요 정도구나. 이 정도면 아까 가구당 자산 평균 소득
평균 자산 4억 3천, 뭐 4억 4천 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가계 부채까지 포함하고 하면은 대구에서 상위 30%대도 빚 한 1억 내 가지고 여기 살고 있으면은 요 정도 그 빚 한 1억 정도 내서 요 정도 살고 있으면은 뭐 소득만 안정적으로 받쳐준다면은 대구에서 굉장히 좋은 곳에서 살고 좀 풍요롭게 산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의사가 뭐 몇 천만 원을 벌고 우리는 그 기준을 항상 좀 엉뚱한 데 잡고 있어요. 엉뚱한 데 잡고 있습니다. 남산단의 혈재 소형 평형 4억 8천. 이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소형 평형의 집값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비싸지? 왜 이렇게 비싸지? 4억 8천이면요 대구에 진짜 웬만한 국평도 다 일단 싸바르고 이런 말 석대대 싸바르고 시작한다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소형평형도 생각보다 비싸구나. 당지 코롱할 4억 2천. 직거래로 4억도 보이고. 동대구 엘리언들 소형 평형 이 생각보다 비싸요. 분양가도 좀 비싸긴 했었을 거예요. 수목원 서안이담 3억 7,800. 고점 대비 40% 하락. 7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거 6억 3천까지 갔었어요. 6억 3천. 앉은 자리에서 2억 5천. 앉은 자리에서 2억 5천이. 월성 내면 3억 7천, 3억 6천. 월성 동쪽도 연식이 거의 20년 차에 육박하거나 약간 선호하는 입지에서 약간 밀리는 곳들은 가격이 뭐 3억 요 정도. 요 정도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음. 계속 유지가 아니다. 요거 좀 많이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약간 뭐 그 정도는 있지만 아무튼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는 별 차이 없네. 별 차이 없네. 시내권을 선호하는 사람 17년 차, 17년 차, 사람 나이로 40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음,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요. 아예 쭉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35% 하락하고. 음, 최신축 몇 개 빼고는 6억, 7억 그런 거 빼고는 3억 아래쪽으로도 대구는 구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 도로에 기름값만 조금 더 뿌린다고 생각하면은 상관없습니다. 좀 있으면 애들 다 크고 하면요. 학생수 차트를 또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학생수 뭐 이런 차트 가지고 와서 한번 보면은 이동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동이 많이 없어요. 점점. 또 신축 아파트도 많이 지어지고 또 해야지 이게 이동이 순환이 또 더 빨라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신축이 많이 안 지어지면 안 지어지는 대로 문제. 지어지면 또 너무 많아서 문제. 충분히 그걸 고민해야 될 만큼 대구에는 아파트가 충분히 많다. 68만 개. 70만 개도 훌쩍 넘어서고요. 이거 가격. 이거 뭡니까? 이거 보세요. 와, 이 동네 진짜 좋았는데. 미리네 아파트 아시나요? 미리네 아파트? 남구 봉덕동 41평. 요 부촌이었잖아요. 부촌. 그, 그 앞산 끝자락 쪽으로 해서 고급 아파트 쭉 들어서 있을 때 웅장했거든요. 43년 차입니다. 43년 차. 가격은 더 놀랍습니다. 2억 5백입니다. 2억 5백.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이런 운명이죠. 그럼 얘가 뭐가 못나서 2억 5백밖에 안 합니까? 감가를 정통으로 두드려 맞았다. 앞으로 이 3억 미만의 아파트, 30년 전 넘어가는 아파트,
감가를 정면으로 눈으로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린맨션 얘도 41년 차. 여기도 대단했던 곳입니다. 요 부잣집 평수는 좀 작다마는 거의 한 50평대인데 부자는 요 많이 살았습니다. 1억 7천. 1억 7천. 고점 2억 9천이었는데요.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겁나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인근에 가보면은 겁나게 낡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파트만 낡았나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예, 아마 청년, 중년 이 무렵에 들어와서 이제 다 장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연차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사시면은 또 있으면은 이런 건 재건축도 힘들어요. 옆에 뭐 송현 수자인이 뭐 옆에 있는 아파트는 뭐 23평형 요 정도 되면 얼마 정도 하나요? 한 3억 5천, 4억 정도 하나요? 3억 후반 4억대까지 갈라나? 옆에 있는 아파트는 그렇지만 다릅니다. 서로 다른 길이 가지고 길 하나 건너서 가격이 2배 차이 나는 현상 너무나 당연하다. 40% 이런 거 많죠. 감가를 정면으로 정통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모습들. 아파트 감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여전히 있겠죠. 있겠죠. 니는 왜 그런 것만 찾아보는데?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든 30년 차 넘어가는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모습. 그 사실 거면 많이 떨어져 보인다고 해서 30년 넘어가는 거 젊은 사람이 실거주의 목적으로 막상 가서 그 동네에 가서 바라보면요. 그 동네 주위에 커피집 가서 앉아가지고 오메가미 지나가는 사람도 한번 구경하고 해보면요. 좀 서글픈 데가 많아요. 뭐 우리 시대의 모습인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비껴갈 수는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자꾸 길어진단 말이죠. 네, 뒷부분 전월세 비중도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여기서 그냥 숨 고르기 전세 살기도 부담스럽나요? 평균 전세 가격도 또 멈춰서나 싶었는데 또 미세하게 조금 빠지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요 모든 것에서 제가 여기 안 좋게 이런 부분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부각시키지만 얘가 언젠가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다. 그런 건 시청자들의 상상력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4억 이상 거래 비중 전세 사는 사람이 비싼 집값 아파트 지 혼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갭을 벌린다? 그럼 또 투자자가 들어올 틈이 있어야지. 투자자도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먹고 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다.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실거주는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서 뭔가 좀 되지만 투자는 일단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을 계산했을 때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구조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전월세 시장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 댓글 맞춰 살펴보고 재밌는 거 한 개 보고 마실게요. 재미없